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소보루 이모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은 형제, 자매, 동기간이 몇이나 있나요?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하나, 둘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손들이 많아야 좋았고, 특히 힘이 센 아들을 좋아했어요. 또 아들은 대를 잇는다고 해서 더 귀하게 여겼죠. 남자는 귀히 여기고 여자는 하찮게 여긴다는 뜻의 남존여비라는 한자 성어도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딸만 7을 낳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로 막내딸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함께 주인공을 만나러 옛날 그 시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목 바리대기 공주. 옛날 어느 나라의 왕국에는 금슬좋기로 유명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공주 6이 있었답니다. 하늘이시여, 이번에는 꼭 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왕자를 주십시오.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딸만 주시는지. 아무래도 그 점쟁이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1년만 더 기다렸다 결혼하면 아들을 낳는다 하였는데, 정말 그 사람 말처럼 딸만 7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번에는 꼭 아들일 거요. 아들! 얼마 후 왕비는 아이를 하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어허, 딸이라면 꼴도 보기 싫다. 당장 갖다 버리도록 하거라. 왕비는 너무 슬펐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왕비는 옥으로 만든 함에 딸을 누이고는 강물에 띄어 보냈어요. 얘야, 너를 살리려 하는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구나. 부디 어디에서든 잘 자라거라. 그렇게 강물에 띄워진 옥함은 멀리 떠내려와 마침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견해 친자식처럼 아이를 곱게 키웠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버려진 아이라 하여 바리대기라고 불렀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바리대기가 15살이 되던 해였어요. 바리대기의 아버지인 왕이 글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눕게 되었답니다. 유명한 의원을 불러 이약 저약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이제 남은 유일한 약은 죽은 사람들이 산다는 서역국의 약수를 떠다가 마시는 일밖에는 없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 누가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아니, 죽은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곳을 어찌 저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맞아요. 저는 못 가요. 무섭단 말이에요. 저도요. 전 몸이 약하잖아요. 6 공주는 모두 저마다 손사래를 치고 혀를 내두르며 못 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짓던 왕비에게 한 점쟁이가 와서 말을 했지요. 왕비님,
막내 공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제 점괘에는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를 살아생전에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막내 공주님은 심성이 착하여 꼭 약을 구해올 것이니 어서 공주님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막내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왕비는 온 나라를 뒤져 백방으로 딸을 찾아 나섰답니다. 결국 딸을 만난 왕비는 흐느끼며 말을 했죠. 얘야, 네가 살아있다니.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정말 제 어머니세요? 둘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왕비는 딸을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리대기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자 바리대기가 말했지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서역국에 가면 약수가 있다는데 그 길은 워낙에 멀고도 위험하니 아무도 갈 수가 없구나. 어머니, 그 말이 참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그리할 수 있겠니?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것은 원망스럽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부모님 덕분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바리대기는 결심한 듯 굳게 말하고는 곧 먼 길을 떠났어요. 서역국으로 향하는 길은 듣던 대로 너무나 멀고 험한 산과 깊은 강을 여러 번 건너야 했지요. 정말 서역국은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사람이잖아. 잘됐다. 물어봐야지.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힘들어 죽겠네. 이 밭을 갈아주면 내 가르쳐 주겠소. 바리대기는 보찜을 내려놓고는 함께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허참, 젊은 아가씨가 요령도 안 부리고 대단하구만. 저기 저 산길로 쭉 내려가 사람을 만나거든 물어보구려. 바리대기는 산길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걷던 산길의 끝자락에서 외딴 집에 한 할머니를 보았지요. 저 할머니, 아버지 병 고칠 서역국의 약수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서 말이야. 여기 이 배를 다 짜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는 급한 마음에 밤을 새워 쌓아둔 배를 다 짰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손끝도 아주 야무지구만. 여기 이 길로 쭉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라. 바리대기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길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얼마쯤 걸었을까? 두 다리가 퉁퉁 부어 절뚝거리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어느덧 다가선 그곳은 동굴 앞이었답니다. 그곳엔 그곳을 지키는 무장 신선이 있었지요. 저 서역국의 약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곳은 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돌아가시오. 무장신선이 무섭게 말하자 바리대기는 흐느끼며 사정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수가 꼭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바리대기가 한참 동안을 울며 사정하자 무장신선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약수값으로 나무하기 3년, 물 길어오기 3년, 불 떼기 3년, 총 9년을 나와 살면서 7 아들을 낳아주면 약수 있는 곳을 알려주리다. 고민하던 바리대기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며 약속을 하였어요. 그렇게 바리대기는 무장신선과 결혼해 9년 동안을 일하며 아들 7을 낳았지요. 약속을 지킨 바리대기에게 무장신선이 말했어요. 당신이 늘 길어 쓰던 그 물이 당신이 찾던 약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뒷동산에 피어있는 꽃이 살살이, 피살이, 숨살이 꽃이라오. 바리대기는 살살이, 피살이, 숨살이 꽃 3송이를 꺾어 약수와 함께 품 안에 소중히 넣고는 남편과 9 아들과 함께 궁궐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바리대기는 흐느끼며 품속에 품었던 살살이 꽃과 피살이 꽃, 숨살이 꽃을 꺼내어 아버지의 몸에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말랐던 아버지의 살이 다시 차오르고, 피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또 숨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멎었던 아버지의 숨이 다시 쉬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바라보던 가족들과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바리대기는 품 안에 약수를 꺼내어 아버지의 입술 위로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어요. 그러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눈을 살포시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너를 버리라 했던 아비였거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죽음에서 살아난 아버지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바리대기는 함께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바리대기는 남편과 9 아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못다 받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버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꼭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의 바리대기처럼 말이죠.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의 부모님, 가족,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답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위로에 의지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내가 나인 게 너무 좋은 마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길, 나 스스로를 믿고 내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